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르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날씨가 많이 풀렸죠? 이제 비가 몇 번 오면서 날씨가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봄과 함께 이 코로나19가 빨리 정점을 찍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이제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 또는 QR코드 이게 전부 중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지가 됐죠. 그래서 일반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주점 이런 데도 이 방역 패스 없이 도서관 이런 데도 이제 출입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제는 이제 중증 환자나 위급 환자만 집중적으로 이 케어를 하고 일반 환자는 자택에서 격리하지만 전에는 이제 가족도 같이 격리가 됐거든요. 이제 지난 이제 3월 1일부터는 가족은 따로 격리를 안 하고 이제 코로나 걸린 환자만 확진자만 격리하는 걸로 방역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이 힘든 난국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지난주부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해갖고 지금 거기는 전쟁 중이죠. 21세기 지금 이 시기에 전쟁이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뭐 1900년대도 아니고 지금 2000년대 그것도 2000년대 2022년도에 전쟁이라니 많은 세계인들이 예기치 않은 이런 사건에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희 또한 남의 나라에 침공을 많이 당한 상태에서 우리 온 국민이 아마 전 세계인들이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해 줄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차츰 후원 모금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경제 제재도 들어가 동참을 했고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국민들 힘내시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또 이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30강 죽을 마음으로 재활을 했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적으로 이 어머니의 가장 정성이 컸겠지만 어머니의 정성과 그 다음에 그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안마라는 걸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온몸에 이제 기와 혈이 터지면서 몸에 힘이 받쳐지고 모든 기들을 몸에서 순환이 되게끔 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서 기력을 많이 회복하게 됐어요. 이제 음식도 밥을 조금씩 먹게 되고요. 그리고 누워만 있던 제가, 기저귀만 차고 있던 제가 이제 기저귀를 벗어 던지고 혼자 서서 집에 화장실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가장 더 힘든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도 밖은 아직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석도 일주일에 3번, 이틀에 1번 받아야 되고 앞을 못 보니까 나 혼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게 살면서 가장, 아마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면서 가장 힘들다는 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재활을 하는 목적이 이런 그랬잖아요. 죽을 힘으로 재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저건 죽을 마음으로. 혼자 누워만 있을 때는 혼자 죽지도 못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었지만, 근데 이제 살아나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걸을 수는 있지만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좀 더 재활을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집 안에서 다니면서, 그리고 복도를 왔다 갔다. 어머니는 이제 복도가 난간이 있어요. 난간을 다 걸레로 일일이 엘리베이터 쪽까지 일일이 다 닦아놨어요. 제가 복도 이렇게 한쪽 손을 잡고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쓸어가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리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혼자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루는 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이었어요.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머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막 사람들 떠든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6층이었거든요. 너무 소리가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에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운 좋게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다행이지만은 재수없게 떨어져서 다른 데 또 장애를 입게 되면은 나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또 누구의 고생입니까? 어머니가 고생을 해야 되죠. 안 되겠다. 좀 더 힘을 기르자. 여기 말고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떨어지자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니까 6층에서 떨어져 죽을까 말까 하다가 어머니한테 몇 번 들켰어요. 들키다가 한참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걔도 엄마가 너를 어떻게 케어를 했는데 엄마의 정성도 모르냐. 어머니의 정성은 알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이대로 살면 어머니의 인생은 없어요. 오로지 저 때문에 어머니의 인생을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좀 더 기르자. 그래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까지 이어지게 어머니가 줄을 매달아 놨어요. 줄을 이렇게 이어놔서 계단까지 가서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리에 힘을 길렀습니다. 드디어 죽을 찬스가 오게 됐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혼자 놔두고 시장에 다녀오신다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아, 이때다 싶어서 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2, 3분 후쯤 저는 몰래 나갑니다. 나가서 누가 보지도 않지만 몰래 나가서 난간을 따라 쭉 손을 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요. 그리고 딱 맞은 끝나는 부분에 보니까 좌측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이야 엘리베이터 보면은 버튼에 점자로 다 표기가 돼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점자가 몇 층이고 상인지 하인지 닫힌 버튼인지 열린 버튼인지 알 수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 2000년대 초 당시도 모든 아파트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처럼 버튼에 점자 표기가 돼 있질 않았어요. 지금이야 다 돼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어요. 더듬더듬해서. 근데 조금 있다 한 1, 2분 지나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타갖고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알잖아요. 들어가서 바로 왼쪽 벽 쪽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더듬어서 딱 눌렀죠. 근데 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걸 눌렀더니. 근데 이게 제가 잘못 눌러갖고 열린 버튼이 다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거 닫힌 버튼 누르고 열린 버튼 바로 밑에 게 15층이었어요. 저희 아파트가 15층이거든요. 15층에서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운 좋으면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 운 좋으면 죽는, 이게 운 좋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저는 죽으려고 올라간 거니까. 15층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문이 딱 닫히면서 엘리베이터가 잉 하는 소리가 올라가게 돼. 습관적으로 저는 위를 쳐다봤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층수 버튼을. 한참 올라간 다음에 탁 덜컹 하면서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이 열려갖고 발을 한 발을 이 산손을 딱 거기 벽에 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갔죠. 구조는 1층부터 15층까지는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나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1호 집이고 옆으로 돌면은 8호 집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발 한 발 벽을 타고 똑같이 구조는 똑같으니까 저희 집이 1호 집이었어요. 6층 1호 집이었으니까 15층 1호 집 방향으로 몇 발자국만 갔어요. 굳이 1호 집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난간이 한 여기 제 명치 정도? 이 정도 와요, 난간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제 사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발소리도 아주 작게, 여기서는 이제 떨어지면 죽을 수는 있겠구나. 그러면서 잠시 눈을 감았죠. 잠시 눈을 감았는데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쫙 슬라이드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어머니가 고생했던 거, 제가 병원에서 투석받았던 거, 눈 실명했던 거, 실명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약까지 먹으면서 그 고생을 했던 거, 2년 동안의 병원 생활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의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힘든 기억들이 그 순간에 한 3, 4초 지났을 거예요. 쫙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어머니한테 짐은 되기 싫더라고요. 더 이상 어머니가 고생 안 하시게 이제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발을 한 발 난간에다 올려놓게 됩니다. 오른발을 올려놓고 팔로 힘을 들여서 올라가는 순간 뒤에서 누가 목 들면 확 낚아채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 놀랬죠. 죽을 뻔했네. 속으로는 죽을 뻔했네. 이런 마음이지만 사실 죽으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익숙한 품이에요. 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확 낚아채면서 품에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뒤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어머니도 저도 아무 말도.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어서 계단을 통해서 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어머니하고 펑펑 울게 됐어요. 그 나중에 알았지만은 어머니가 시장을 간다고 하시고 가셨는데 중간을 가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지갑 안 갖고 오셔갖고 다시 집으로 오는 도중에 6층에서 딱 내리려고 그러니까 누군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저예요. 그러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뒤에서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오고 있다가 제가 멈춰서서 난간에서 한 발을 올릴 때 확 낚아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저는 죽을 뻔하다가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몇 번의 죽을 시도를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저를 끌고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제 손목을 잡고 따라오라 그러면서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버스를 타서 어느 지역, 대모산이라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집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면서 한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으로 겨우겨우 힘겨서 올라와서 우리 배야, 여기서 그냥 엄마랑 떨어져 죽자. 나 너 없으면 못 사는데 너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싶고 엄마는 너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너랑 나랑 죽자. 그러면서 내 손을 막 끌고 가시더라고요. 벼랑 쪽으로. 근데 순간 생각난 거는 나만 생각했구나. 내가 힘든 걸 벗어나기 위해서 나만 생각했구나.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했어도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쉬고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보이는 세계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세계도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한참 울다가 산에서 천천히 내려와 집에 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죽을 힘으로 재활을 시작하죠. 제2의 인생, 안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게 가장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은 그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냐? 내 스스로. 나 스스로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목표는 세워요. 하지만
누구나 그 목표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목표를 세우고 갈 수 있냐? 누구나 목표를 세운다는 생각을 하죠.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더 힘든 게, 가장 힘든 게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삶의 가치를 갖게 되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무언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목표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생기고 그 일에 가치가 부여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앞으로 목표가 없으셨다면 목표를 한번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후면은 여러분들의 그 한 표 한 표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거일이 되죠. 저는 이미 그 사전 선거 했습니다. 5일날.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9일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 가치 있는 한 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진짜 이 힘든 난국,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능력 있는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순간순간 선택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행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